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내 짝은 어디서 찾아야 되나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 게 좋을지, 또는 결혼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모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 보다 현명한 결혼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와의 문제 때문에 우리 변호사를 찾아올 일 없길 바라면서 오늘 인사이트 노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세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사실 두 쌍 중에 한 쌍이 이혼을 하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네, 상당한 비중이죠. 게다가 이게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만 한다고 하니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집계 결과가 OECD 국가 1위, 아시아 1위, 전 세계 3위나 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이혼 사유 중에 1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뭘까요? 아, 변호사 아시면서 지금 예. 뭔가 시청자분들과 소통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잠깐. 알지만, 네. 네. 그 1위가 바로 불륜입니다. 무려 40%나 되는데요. 네, 불륜은 예나 지금이나 정말 드라마 등에서 단골 소재죠. 그렇죠. 예. 그만큼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네. 내 배우자에게도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현실적으로도 주변에 밝히진 않고 있지만 이런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선은 내가 가해자가 되지 않는 게 더 중요하겠죠. 동시에 또 내가 피해자가 돼서도 안 될 겁니다. 주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집 하나 사주고 생활비 주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두 집 살림하고 혼외자 정도도 있어야 불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법원에서 1988년 선고한 판결에 의하면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에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하죠. 부부가 서로에게 성적으로 충실해야 된다는 의무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관계를 포함한 이런 성적인 것은 너와 나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제3자와 할 경우에 그거는 부정행위이자 불법행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서적 외도만으로도 외도로 인정을 해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 아내나 남편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 일상 대화도 공유하고 애정 표현도 하고 친근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배신감을 느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뭐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나 만난 적도 없고 뭐 관계도 없어. 뭐 너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본인 입장에선 육체적 관계까지 아니니까 외도가 아니겠지. 그러나 그건 그 아내분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법원에서는 정서적으로 교류하고 그 교류의 정도가 부정한 이성 간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애정 표현도 있다든지요. 그런 경우에는 정서적 외도도 부정행위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서적 외도도 외도다. 즉 A아에게 마음을 준 것도 외도다 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죠. 왜냐하면 정서적 외도도 외도니까. 하지만 현행 판례로는 외도의 상대방을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AI와 사랑에 빠진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외도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새 그 챗GPT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누구와 다정한 이야기를 나눈다 해서 봤더니 사실은 네. 챗GPT와 이야기를 하는 거였고 네, 네. 뭐 심지어 연하남으로 설정을 한다거나 이래서 마치 연인 간의 관계에서 나누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네. 막 질투하고 애정 표현하고 네, 네. 그럼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게 마치 외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처럼 느낄 수 보이잖아요. 있죠. 굉장히 네. 배신감이 느껴질 수 있고 네. 그러면 AI 챗봇과의 이러한 관계도 부정한 행위가 아니냐 이런 의문이 생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840조 1호에서 규정하는 부정행위가 있죠. 이혼 사유로. 그다음에 840조 6호는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라고 해서 보다 폭넓은 것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판례 입장에 의할 때 AI 챗봇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부정행위의 상대방을 사람으로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 840조 1호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를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 부정한 정도가 신뢰관계를 훼손할 정도다. 너무 AI 챗봇하고만 정서적인 교류를 하고 연인 사이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러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로 인해 신뢰관계가 깨졌다라고 하여 민법 840조 6호의 이혼 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그쵸. 됩니다. 예, 실제로 배우자가 느끼는 배신감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네, 우리가 불륜이 많이 일어나는 장소로 직장,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동호회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꼽아요. 또 요새는 오픈 채팅이라든지 네. 어플이라든지 이런 인터넷 온라인을 통한 불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배우자 입장에서 그 증거를 보았더니 육체적 관계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서로 나누는 대화 내용이 너무 친근하고 연인처럼 보인다. 이게 바로 정서적 외도인데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예요. 나 저 사람과 육체적 관계까지는 안 갔어. 그런데 대화 내용을 봤더니 호칭도 직장에서의 상사와 부하의 호칭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일상을 공유하고 애정 표현하고 그리고 관계를 약간 추단하는 실제 관계에 이르진 않았지만 성적인 농담을 한다거나 음담패설을 주고받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외도는 사실 많이 보고 있죠. 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처럼 명확히 딱 만났다 성관계를 했다라고 인정되는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 추단되는 어떤 대화들이 있다면 법원에서 뭐 성관계 인정 못하죠. 하지만 위자료는 근접하게 내려줄 수 있습니다. 상당히 타당한 약속의 1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의미하는 건 주로 재산 분할 쪽이죠. 그래서 보통 10년이 되면 공동재산이 쌓이는 것도 많을 거고 사실 공동재산이야 뭐 같이 벌었으니까 같이 형성했으니까 나누는 게 뭐 당연하다고 쳤을 때도 특유재산 같은 경우에도 분할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죠. 이게 한 10년 정도 지나면 뭐 분할 비율이 뭐 상당히 높아집니다. 딱 10년이 돼야만 그렇다고 오해를 하셔서 저 지금 9년 6개월인데 6개월 더 버틸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산수처럼 그런 건 아니고 혼인기간이 좀 길어지면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 이혼해야 될 상황이야. 6개월 기다리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혼인기간이 재산 분할에 영향을 주는 건 맞다. 이 부분은 진실입니다. 일단 친구들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면 본인과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끼리 몰려다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친구들이 좀 사생활이 좀 지저분하다라고 하면 그 지저분한 사생활이 그 본인이 편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인도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또 한 가지는 정서적으로 너무 의존적이다. 이랬을 때도 좀 취약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은 반반 결혼, 엑셀 이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결혼 생활할 때 갖고 오는 것도 반반 갖고 오고 결혼 생활도 우리 반반 분담하자. 그게 듣기에는 참 좋아요.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니 그게 손해보고 싶지 않은 심리 이렇게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란 게 뭔지 나는 결혼 생활을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제 큰 틀에선 합리적인 것도 좋지만 결혼 생활이란 건 기본적으로 저 사람을 배우자로서 신뢰하고 애정을 갖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내 거를 주는 것도 아깝지 않아야 되고 이제 저 사람도 좀 아깝지 않아야 되는 생각이 조금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등장한 이 반반 결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그냥 모르는 사람 아니면 친구끼리 동업을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50을 하면 상대방이 내가 50을 하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60을 해야 50을 한다고 상대방은 느끼겠죠.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좀 나보다 조금 부족하게 한다라고 하면 나만큼 하는 거고 나만큼 하네라고 생각하면 나보다 훨씬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좀 기본적인 인식이 있으시면 혼인생활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성분이었어요. 의뢰인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아내가 친정에 아기를 데리고 가버렸고 이혼을 선언하고 있다. 근데 제가 말씀 듣기로는 좀 우발적인 어린 아기를 키우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서운하고 갈등으로 보이지만 회복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들더라고요. 지금은 확고해도 혹시 회복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동안 아이 이렇게 키우느라고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그 힘든 와중에 이렇게 열심히 돌봐주고 나도 챙겨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항상 사랑해. 이렇게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라고 톡톡 찝어드리면서 한번 말씀해보시면 어때요? 라고 말해봤거든요. 남성 의뢰인으로부터 연락이 오셔가지고 회복이 됐다. 아내가 정말 지금 이혼 소장까지 다 구성해놓고 그게 사실이었는데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갈등의 시작은 정말 사소한 것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감정의 교류와 표현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이걸 기적이라고 하죠. 우리가 결혼할 때 이혼을 생각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결혼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책임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할 때 힘든 일이 생기거나 혹은 어떤 설레는 유혹이 있을 때 그래도 한 번 더 결혼할 때를 돌이켜 보면서 이 관계와 이 일상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외에도 수많은 전문가들이 출연을 해주실 예정이고 다양한 꿀팁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노블레스 수연,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면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뵐까요? 안녕! 안녕.